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9월 14일 아침 방송을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방송 주제는 지축력의 생활형 멀티오피스 리더플렉스 블루스카이라는 쉽게 말해서 이제 오피스 분양 소식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지금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 이제 일단은 이야기 드리고요.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추석 명절 지나고 난 이후에 아마 나올 듯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애청자분들께서나 아니면 또 내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은 감사스마일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대지 위치는 보시게 되면 고양 지축 공공주택지구 업무 B-1-1블럭하고 2블럭으로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1블럭하고 2블럭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필지가 세 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블루하고 스카이로 해가지고 나눠지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이제 7층까지밖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북한산 때문에 고도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으로 해서 지어질 예정이고요. 용도는 1, 2종 근생으로 해서 용도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무실이 아닌 근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에는 법정보다는 훨씬 지금 많이 계획은 74대로 지금 되어 있고요. 기타 최고 높이는 31.56m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또 1-3블럭이 이제 또 있는데 이게 두 필지로 해서 하필이 3개 필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 1, 2 필지 가지고 이제 합필을 하고 3필지로 해서 이제 블루 스카이로 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1, 2, 3번 땅을 한꺼번에 합필을 해가지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를 살펴보면 동일하게 지하 3층부터 지상 7층까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여기는 이제 주차 같은 경우 계획에 30대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축지구 위치는 다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 서북구 연장이 거의 이제 확정시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지켜보면 알게 될 것 같고요. GTX-A도 지금 2023년 12월 개통 예정인데 이런 부분도 호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축지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축지구 내에 지축역 바로 1번, 2번 출구 바로 오른쪽 편에 메인 지축에서 서울로 나가는 메인 도로에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 2번 필지를 해서 리더플렉스 블루, 그 다음에 3번 필지로 해서 리더플렉스 스카이로 해가지고 정말 이 대로변에서도 노출이 되면서 지축역으로는 정말 한 100m, 200m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 1분 내로 다닐 수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오피스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지축지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용 인구수는 22,000 그리고 수용 호수는 9,100세대 거의 8,000세대에서 아파트로만 따졌을 때는 8,000세대 정도 되는데 단독주택이라는 이런 걸 다 합치니까 9,144세 호를 지금 현재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수용 인구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적은 335만 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양주 3마리가 30만 평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축 같은 경우에도 35만 평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마리가 지축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는 35만 평에 9,000세대니까 3마리 쪽이 30만 평 조금 못 미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6,000세대면 나름 잘 들어오는 택지지구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사업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업지 남측의 창릉천 교량교통시에 서울 은평까지 300m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외곽 순환고속도로 통일로 IC까지는 차량으로 약 7분, 그리고 화랑로로 서울시 마포 상암동까지는 차량으로 약 30분 이내 소요되고 통일로로 연신내역까지 차량이 약 15분, 홍대 입구까지 약 40분 소요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지축이라든지 삼송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향동 관련해가지고 택지 개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강매 원흥강 도로라든지 화랑로, 서원흥로, 통일로 우회도로가 앞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정말로 이제 가양대교 북단도 연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사통발달의 교통망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그 원흥역의 클래시아라는 오피스가 현재 이제 3호선 라인에 역세권의 오피스로 이제 분양을 재작년에 했었는데, 그걸 빼고는 삼성역이든 뭐 지축역이든 이렇게 오피스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분양가만 좀 정말 괜찮다고 하면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광역교통계획을 설명을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GTX-A가 뭐 지금 순조롭게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신분당 서북부 연장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 연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정도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지축에 예를 들어 신분당선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지축에서는 삼성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은평 뉴타운 쪽으로 해가지고 진관중학교 쪽으로 해가지고 신분당선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조감도는 리더플렉스 블루가 두 필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스카이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 조감도를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품 설명을 앞서서 드리기 전에 이제 조감도, 투시도는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3호선 신분당선 연장에 지축역 더블 역세권에 예정되어 있으면서 유일하게 위락상권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988 역 쪽에 그렇게 바로 이제 그런 상가들이 위치하지 않고 좀 일부 좀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축역 같은 경우는 바로 지축역을 나오자마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역이나 원흥역보다 지축역이 만약에 이제 상권이 다 형성된다고 하면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가 입지 분석이라든지 오피스 입지 분석은 제가 상가는 생략하고요. 오피스 입지를 분석을 드리면, 사업지가 이제 일단 외곽순환 고속도로 통일로 IC까지 차량으로 약 7분 정도 소요되어 있으면서, 일단 여기는 연신내역까지 약 15분 차량으로도 있지만 바로 지축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초역세권의 오피스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또 소형 사무실의 임대가 아무래도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임대 수요가 많이 풍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은평과 삼성 사이에 이제 지하철 3호선이 바로 앞으로 이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여건이 우수하면서 오피스 임대 수요라든지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오피스가 임대가 선호한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지축 차량기지 내 부지에 공유형 물류센터를 조성한다. 이런 부분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작년 기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규를 이 당 사업지에 이제 법규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1종과 2종 근생을 갖다가 용도로 했기 때문에 사무실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일반 오피스만 쓰는 게 아니라 1종이라든지 2종의 근생 상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업무 시설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학 분석에서 이제 강점은 출퇴근 차량 및 생활 유동 인구에 최대 노출되는 입지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3호선 지축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면서 또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너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용으로 거의 출퇴근을 하시겠지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중교통이 여건이 좀 좋은 곳에 이런 사무실을 갖다 많이 구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지 인근에 이제 신분당선 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동인구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축역 상권은 인접지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위락상권으로 향후 교육 및 먹자상권의 중심사업지로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축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은평뉴타운까지도 같이 흡수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약 한 10만 세대가 이용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뭐 기회는 뭐 제가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분양가가 900에서 한 1000만 원 이내에 지금 9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지축에 있는 그런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같은 경우도 뭐 1200, 1300이 지금 이야기되는 것보다 보니까 한 200에서 300 정도가 싸기 때문에 일단 가격 경쟁력이 갖춰져 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뭐 정확하게 분양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뭐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면 9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형성될 것 같아서 전용 한 10평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억 8천에서 한 2억 선에 지금 분양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저렴한 분양가로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GTX A 노선이 이제 뭐 개통 예정이 이제 한 3년 후, 빠르면 2023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2023년 좀 힘들 것 같고요. 2024년이면 지축에서 연신내까지 두 정거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호재다. 신분당전 연장하게 됐을 때 지축력 역사 확장이라든지 추가 출구도 추진 중에 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지축력에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몇 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현재 지축력은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또 출구도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장이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현 정부 정책상 부동산 투자가 자유로운 상가 및 멀티 오피스 상품을 공급해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소액 투자 인기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서울 지하철 3호선에 특히 지축역 초역세권에 인근해서 경쟁 상품 대비 30% 이상 저렴한 분양가가 어떻게 보면 또 투자자라든지 실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은 뭐 공급 토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좀 상대적으로 싸게 샀습니다. 땅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업지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 뭐 3천에서 4천 정도로 땅을 샀기 때문에 분양가를 갖다가 낮출 수가 없는데 여기는 2천만 원 중반대로 땅을 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대로를 넘지 않는 이쪽 땅과 이쪽 땅이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축역에서 아무래도 큰 대로 6차선을 갖다가 6차선 도로를 건너지 않는 이쪽에 있는 오피스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반대편 땅은 지금 오피스텔이 지금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상업 환경 분석을 조금 더 드리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고양 항동지구라든지 지축지구라든지 은평지구에 이렇게, 오피스를 갖다가 분양을 했습니다. 대지 면적을 보시면 979평, 400평, 1000평 이렇게 지금 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의가 오피스가 대부분 분양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평당가는 지금 지축 벨라미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지금 분양을 했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960만 원대. 지금 여기는 지금 DMC 스타 허브 플러스 같은 경우도 거의 970만 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 은평뉴타운에 있는 파크 엔타워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1200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여기가 이제 상가로도 쓸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오피스로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멀티 오피스이기 때문에 일종 이종 근생을 갖다가 그러니까 근생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업 시설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층부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층별 분양가가 다 이렇게 상이하지만 1층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리더플렉스 블루하고 스카이 같은 경우도 3천만 원 전후로 지금 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1층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상가도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1층에 이제 상가가 이제 한 30개 정도가 지금 분양 예정이 있으니까 상가도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상품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수익형 오피스 같은 경우는 LTV 제한이 없고요. 담보대출도 제한 없으며 취득세도 중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거 쪽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오피스로 많이 또 투자를 갖다 전환을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수익형 오피스 관련해가지고 주로 임차 주체는 법인 및 1인 기업, 그 다음에 보증금 및 월세, 그 다음에 임차 기간은 2년 이상의 장기가 지금 임차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공간 구성 같은 경우는 업무를 위해서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또 시세 차익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고 또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 조성 지역 대상 지역 내 항목별 사업자 비교표인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이제 1인 창조 기업이 많이 확산됐고요. 또 대면하지 않은 미디어 및 온라인 스토어가 상당히 많이 지금 호황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 사무실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1인 미디어 스튜디오라든지 온라인 스토어 또 소규모 쪽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스토어로 해서 많이들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오피스를 갖다가 구하는데 또 월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리더플렉스 블루라든지 스카이를 분양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현재 투자 트렌드가 이제 수익형 오피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업종 제한이 없는 멀티 오피스면서 소규모 업체가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오피스 같은 경우는 3인에서 5인이 근무하는데 통상 이제 6평, 7평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이제 부동산 사무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10평 정도는 있어야지 손님들이 올 경우라든지 또 물건을 또 적재할 경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한 10평 정도가 사무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1층에 뭐 그런 사무실을 갖다 얻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월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뭐 2층부터 7층까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뭐 한 1억 8천에서 2억대 분양을 받아서 대출 같은 경우도 한 70에서 80%가 대출이 또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을 껴서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어차피 월세를 갖다 주는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적으로 해서 또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지원 관련해가지고 뭐 회계 서비스라든지 뭐 세무, 또 디자인, 금융, 광고 홍보, 기술산업, 웹 서비스, 출판 제작, 또 심지어는 최근에는 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자 자문이라든지 또 분양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런 사무실도 얻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로도 이렇게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멀티 오피스이기 때문에 그 한 칸씩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한 7칸을 갖다 쓰겠다라고 하면 7칸을 갖다 다 통으로 또 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품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멀티 오피스에 대해서 투자 규모는 다양하고 개별 등기 다 가능합니다. 업종 제한 없고요. 그 다음에 업무 공간이 효율이 높다. 그리고 법인 및 개인 대상으로 계약을 할 수 있고요. 보증금 및 월세 플러스 관리비로 되고요. 관리는 관리 업체 위탁 관리로 충분히 가능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오피스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가 차별성이 좀 있고요. 멀티 오피스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업종 제한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딱 업종 제한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업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임차를 갖다가 맞출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멀티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이제 10평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한 2칸 정도를 분양을 받고 한 4칸 정도는 또 임차로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다, 장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장 여건을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뭐 대형 그런 상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피스들은 지금 공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역세권 가까운 쪽에 소형 쪽에 있는 오피스들은 그래도 다 지금 임대차가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것들을 또 선호해서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좋지만 저는 또 투자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 뭐 1층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뭐 2층에서 7층까지 뭐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상품, 멀티 오피스의 상품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뭐 이렇게 그림으로도 좀 설명을 딱 해 주셨는데 자료로 공용 부분이라든지 수익형 오피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 공급 동향은 주요 오피스 권역은 공급이 부족하고 또 입지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투자 금액은 소액이다. 투자 수요층은 개인 투자자라든지 벤처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특징은 업종 제한이 없으면서 공급이 적어서 희소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여기 멀티 오피스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라든지 상업까지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오피스로만 쓰는 수도 있고 상업시설로도 쓸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근생으로 이제 용도를 갖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종 근생 쪽으로 해가지고 상가를 맞출 수도 있고 또 오피스로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피스라든지 상가의 장점을 모두 갖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프라자 상가 그런 프라자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양가도 좀 비쌀 뿐만 아니라 이제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또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 관리비 부분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피스를 같이 이제 병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이제 오피스라든지 상업시설의 장점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자유로운 업종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개념의 특화 상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빌트인 냉난방기라든지 싱크대, 하이라이트 인덕션, 냉장고까지 무상 제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내가 상가를 갖다가 마련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소액으로 나는 오피스도 내가 한번 이번 기회에 투자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층 상가의 그 평면도입니다. 1층에는 상가가 총 19개, 리더 플렉스, 여기 오른쪽 편이 블루고요. 왼쪽 편이 스카이인데, 이제 블루가 19개, 그 다음에 스카이가 9개다 보니까, 28호실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상가가 1층. 2층부터 이제, 7층까지 2층부터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1호실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이게 평수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10평 정도에서 왔다 갔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또 이제 앞쪽도 있고 뒤쪽도 있는데,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6층하고 7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보시고, 내가 원하는 호실을 먼저, 선택을 하셔가서 저에게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무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더 플렉스 블루는 7층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란다가 되어 있고 뒷배에도 베란다가 있는데 블루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블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6층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스카이 같은 경우 6층, 7층이 테라스가 되어 있고 블루 같은 경우에는 7층만 이렇게 지금 테라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테라스를 또 희망하시는 분들은 호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토탈 191호실과 상가가 28개 하다 보니까 220개 정도, 229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219개 정도밖에 안 되겠군요. 한 220호실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일단 지금 위치가 지축역 1번 출구에서 나오시게 되면 바로 이 세 필지가 지금 리더 플렉스, 블루하고 스카이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물론 이 앞쪽에 상업시설에도 이제 벨라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피스로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다 완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앞쪽도 좋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쪽 대로를 갖다 끼면서 또 노출될 수 있는 업종들로 해서 사업체를 갖다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계시면 충분히 또 좋을 듯 하고요. 또 나는 집에서 이제 이렇게 업무를 보는 게 너무 조금 힘들고 아무래도 집 근처에 내가 이런 조그마한 사무실이 좀 필요하신 분들, 특히 삼성벨트에서 삼성이나 원흥이나 지축 쪽에 이런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전거로도 출퇴근이 가능하고 도보로도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사무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감사스마일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홍보관은 지금 은평 뉴타운에 전에 파크앤타워 그 홍보관에 지금 홍보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제가 일단은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일단은 분양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분양가가 아직 안 나온 상태다 보니까 분양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오늘도 이제 화요일인데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